자, 삭발을 하고 있는 스님에게 빚을 팔아야 합니다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자,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? 아니, 스님은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빚을 게 없는데 어떻게 스님한테 빚을 팔지?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절대 못 풉니다. 그죠? 여러분들 머리 빚은 머리를 빚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그 통상적인 상식에 갇혀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왜 이 문제를 못 푸냐면, 빚을 팔아야 되는 고객인 스님이 직접 사용을 하는데 머리를 빚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상식, 통상적 사고 영역에 갇혀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요. 그러면 그 사고를 벗어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스님이 머리 빚는 것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건 없나? 사용할 수는 없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또 하나는 사는 거는 스님이 사지만 실제 이걸 사용하는 주체는 반드시 스님일 필요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스님 이외의 주체가 이 빚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. 그죠? 그러면 이 통상적인 사고 영역을 벗어나서 스님이 머리 빚는 것 이외의 용도로 팔아보거나 아니면 스님 이외의 주체가 사용하도록 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면접관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. 그럼 생각을 해보죠. 스님이 머리 빚는 것 이외의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. 자, 가려운 것을 긁는 용도로 쓸 수도 있죠.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답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사지나 지압의 용도로 쓸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절에서 기르는 동물의 털을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. 스님이. 그죠? 자, 이런 식의 그 다양한 용도들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요. 자, 스님 이외의 주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자, 스님은 아니지만 그 절 내에 보살님들이 있죠. 보살님들에게 머리빗을 선물하세요 라고 하면서 팔아볼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또 외부에 이발 봉사를 하러 가서 이발 봉사를 할 때 써보세요 할 수도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신도에게 선물을 하세요.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도 팔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절 입구에서 절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으로 판매를 해보시면 잘 팔릴 겁니다. 이런 식으로도 팔 수 있겠죠. 그죠? 예. 어떻습니까? 이 통상적인 사고 영역을 벗어나서 이런 틀과 함께 아이디어를 제시하니까 굉장히 재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도출할 수 있었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됩니다. 예, 다음 질문 볼까요? 사람들이 모두 정록생명이 된다면 신호등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? 이런 질문이네요. 자, 여러분 이제 이 신호등은 녹색과 빨간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. 그죠? 이렇게 되는데 정록생명이 되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니까 신호등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,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의 상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겠죠. 그죠?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록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호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,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. 첫 번째는 이제 색을 바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이 색을 바꾸는 방법은 정록생명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색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초록색과 빨간색은 구분하지 못하지만 다른 색은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색으로 바꿔주는 거죠. 또는 색깔의 채도나 명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정록생명도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. 두 번째는 모양과 크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자, 녹색 그 신호등은 이제 동그라미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빨강은 네모, 노랑은 세모로 변경을 하면 색깔이 어떻게 바뀌든지와 상관없이 그 모양을 가지고 신호를 구분해낼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신호별 크기를 조금 다르게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자면 빨간색의 신호는 조금 더 크게 하고요. 초록색의 신호는 조금 작게 하고,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빨간색과 초록색을 크기로 구분할 수 있겠죠. 이런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색깔은 구분하지 못하니까 색깔에 해당하는 문자를 신호등에 박아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녹색이면 녹색의 그린을 따서 G, 빨강이면 R, 노랑이면 Y, 이런 식으로 그 신호등에 써주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구분을 해낼 수 있겠죠.
자, 그 다음에 신호음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. 자, 각 신호별로 신호음을 다르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지해야 되는 빨간 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웅장하고 급박한 그 소리로 좀 대체를 하고요. 건너도 되는 초록색 불에 대해서는 아주 좀 경쾌한 음악으로 한다든지 신호음을 바꿔주면 정록생명이 돼서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쉽게 신호등을 구분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겠죠. 그렇죠?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굉장히 좀 재치 있는 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꽤 있어요. 그런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? 이런 질문입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을 알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아는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아주 가장 빠른 시간에 그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방법 빼고는 없겠죠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고요. 지금 현재 어떤 테크놀로지나 어떤 단순한 방법을 쓰면 한꺼번에 이것들을 이런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,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아주 재치 있는 답변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보죠. 자, 우리나라 사람 중에 트위터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다른 팔로워의 신상을 쭉 살펴보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빠른 시간에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죠. 여러분들 트위터 아시죠? 트위터에 자기가 팔로우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팔로우를 신청을 하면 그 팔로우를 신청한 한 사람의 다른 팔로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의 신상이나 그 사람들이 과거에 썼던 어떤 그 글들,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고,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.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중복 없이 많이 알려면 정치, 과학, 교육, 종교, 사회, 예술 등으로 나눠서 팔로우 할 사람을 한 명씩 골라서 팔로우를 한다면 관심사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. 얼마나 훌륭한 답변입니까? 예. 면접관들이 이런 답변을 들으면 뽑고 싶어 안달이 나겠죠. 이런 답변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